저 사람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수업에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앞에는 제가 이번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앞으로 수업은 이렇게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실제 지금 등급이 몇 등급인지, 중학교 때 봤던 점수와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 등급이 중요하죠. 전국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3월달 올해 너희 예비 고1 학생들이 봤던 전국 학력 평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지금 봤습니다. 이거 지금 채점까지 했어요. 시간 꽤 많이 걸렸어. 생각보다 1, 20분 더 걸렸어.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우리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자, 채점 다 해봤죠? 채점 앞에서 제가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다양한 영역이 있다는 걸 설명해 드렸는데, 보시면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와, 참 문제가 참 어려웠다. 특히 올해 시험이 제일 어려웠어. 역대급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는 건 조금 오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왔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중학교와 다르죠, 문제가. 다르죠. 제 실력이 터무니없음을 느꼈어요.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전국 등급인데, 전국 학생을 기준한 성적표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국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잖아. 뭐 땅 차이까지 아니지만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점수 따기가 힘든 게 내가 국어라고 그랬죠. 실제 이날 수학보다 더 어려웠어. 수학 1등급이 88점이었거든요. 국어 1등급 몇 점인 줄 아니? 자, 이제 등급 점수 알려줄게. 생각보다 점수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어떤 놀랐냐 그러면 저 생각 등급 괜찮은데요? 라는 생각할 수 있어. 32번에 4번이에요. 32번에 4번. 자, 생각보다 내가 등급이 낮지 않다라고 또 기쁨을 줄 수도 있어. 역설적으로. 자, 1등급 역대급 최악이야. 76점. 역대급 최악이야. 1등급 컷이 76점. 희망적이지 않니? 선생님 그 말 하셔서 1등급이 한 50점 되는 줄 알았어요. 2등급이 68점. 3등급이 60점. 야, 60점이 3등급이야. 이게 3등급까지 나 괜찮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렵게 나온 거야. 그리고 52점이 4등급. 그리고 44점이 5등급이냐? 1, 2, 3, 4, 5등급. 그리고 37점이 6등급. 죽겠다. 자, 보세요. 와. 역대급으로 새끼 아니다. 나. 문제 아니야. 그래? 그렇게 평가하지 마. 자, 이제 시작인 거야. 봐봐. 76점이 보통 3등급이야 원래. 근데 1등급, 2등급이 떨어질 정도로 어려웠던 문제. 너무나 어려웠어. 이번 시험이 너무나 어려웠어.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준영이 같은 경우에는 다 못 풀었잖아. 그러니까 너 이거 뒤에 다 틀렸어. 요거 다 틀렸잖아. 네. 그럼 너는 문학이 약한 거니 비문학이 약한 거니? 누나. 아니지, 반대로 좀 빨리 해서. 너 이거 시간 내에 못 풀었으니까 이걸 못 풀었잖아. 아. 이거 다 틀린 거지. 이게 틀린 게 넌 이게 틀린 거 어떻게 보면 넌 반대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비문학 독해력이 약하니까 문학은 풀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었다는 거야. 그럼 너는 반대로 문학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문학을 평상시에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요. 응. 시험 부를 때 내가 이 문제에서 막힌다면 그 지문이 여러 개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지문에서 막힌다 하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낫지 않아요? 보통 익숙해지면 자기 약점을 알아. 약점 지문이 나오면 나중에 풀고 가는 방법이야. 예를 들면 네가 푸는 기분에 비문학에서 기술 지문 많이 틀렸잖아. 그러면 다음번에 시험에 기술이 또 나왔네. 그럼 제일 나중에 풀고 또 하는 방법이야. 근데 다 읽어놓고 이해 못하겠어. 딴 거 풀면 오히려 더 손해. 다 읽었잖아. 그럼 또 읽어야 될 걸 나중에. 그럼 시간 2배가 되니까 그러지 마. 읽었으면 다 풀고 넘어가야 돼. 읽으면 풀고 넘어가고 대신 딱 보자마자 내가 힘들어하는 과목이다. 예를 들어 딱 대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과학 지문과 경제 지문이야.
넘겼어요. 그걸 뒤로 넘기는 게 제일 좋아. 특히 또 현대시 같은 경우 어려운 친구들은 뒤로 넘기면 좋아. 여기 근데 찍었으면. 그래, 근데 그치 괜찮아. 근데 고1 문제는요, 솔직히 비문하고 좀 쉽게 내. 이번에 좀 어렵게 내서 뿐이야.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다. 자, 그러면 76.1등급이라는 건 역대급 최악 점수야. 선생님 몇 점이요? 자, 그래서 내가 살짝 등급을 볼 테니까 위에다가 등급 써보세요. 자, 내가 봤을 때 내가 했던 등급 그대로 나왔어. 말해도 돼요, 저. 3등급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수업하면서 내가 예상했던 등급들이 있어. 너는 그대로 내 생각대로 그대로 나온 거야. 자, 봐봐. 얘는 학교 내신 시험 보면 100점이 나와. 나랑 같이 내신 수업 했을 때. 90점대, 100점대 나오잖아. 근데 막상 전국 단위 모의고사 풀어보니까 3등급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남 지역 학생들이 지금까지 계속 중요한 수업보다 언니가 내신만 신경 써왔다는 거지. 네. 그래서 물론 나는 그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한다고 했었지만, 자 봐봐 얘 몇 점 나와? 얘 77, 1등급 나오잖아. 예상대로 그대로 나오잖아. 봐봐.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대로 나오잖아. 내가 얘기했지. 쌤 저 개망했어요.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니? 하지만 등급은 놀랄 거라 그랬잖아. 진짜 신기해. 오히려 등급이 희망 줄 거라 그랬지. 봐봐. 얘 아까 못 봤어요 했는데 1등급 나왔네. 와, 3등급은 어떡해요? 1등급은 아니 3등급으로 있잖아 그랬잖아. 뭘 어떻게 해요?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시작하자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결말 얘기니 지금? 이 시험이 결말이야? 대학 수능 시험 지금 채점하고 있는 거네?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들의 시작점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등급이 이렇구나. 내가 앞으로 어떤 걸 공부해야 되겠구나. 목표를 세우자는 의미에서 보는 거야. 중요도 5등급? 오케이. 너는 못 풀었어. 다 1등급 넣을 수밖에 없어. 자, 보세요. 심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근데 너는 우리 준영이는 내가 등급을 너는 4등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넌 4등급이야. 확실해. 4등급이고. 지금 몇 등급 나왔어요? 어? 네, 이제 5. 근데 너는 3등급에서 2등급 왔다 갔다 할 거야. 초반에. 진짜 그래. 너는 높은 2등급이라고 보시면 돼. 높은 2등급. 그냥 딱 지금 간단하잖아, 그지? 높은 2등급. 그러니까 높은 2등급에서 낮은 1등급 그 사이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낮은 2에서 높은 3등급 사이야. 너는 딱 4등급이야. 딱 4등급이야. 이게 현실을 자각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등급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점수니까 이제 공부할 목표를 갖고 공부하자는 거야. 내가 이 점수를 6월달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들은 우리 경기도 학생들은 6월과 11월 시험 본다고 그랬잖아. 내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하지만 나랑 같이 수업하면 11월 정도 되면 지금보다 플러스 1에서 2등급 올라가 있을 거야. 올라가 있을 거라고. 서준이 뭐예요 어? 그럼? 서준이 뭐예요? 표준은 이제 안정적인, 근데 1등급도 안정적인 1등급 있고 불안한 1등급 있고 또 1등급도 높은 1등급, 낮은 1등급 안에 점수차가 많이 나. 봐봐. 100점에서 76까지 1등급 위안에 얼마나 많은 점수 차이가 있니? 그리고 대학 수능 시험은요 원등 등급은 등급이지만 이걸 표준 점수화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1등급이라도 높은 1등급은 표준 점수를 더 줘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140점, 130점 이렇게 차이를 또 등급도 그 안에도 또 등급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1등급에도 높은 1등급이 좋아요. 정시 때는. 수시 때는 필요 없어. 수시 때는 그냥 1등급에다 1등급이지만 정시 때는 같은 1등급이라도 표준 점수가 높은 1등급을 더 높게 줘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국어 점수의 안정적인 1, 2등급으로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각자 자기 목표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너는 이번 고등학교 1학년 끝나기 전에 안정적인 3등급이 목표야. 알았지? 욕심 부리지 마. 3등급만 잡으면 돼. 얘기했죠? 1, 2, 3등급은 내신도 그렇지만 3등급은 크게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야 좋은 등급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4, 5등급 왔다 갔다 하지만 3등급 목표를 잡으라고. 너는 안정적인 2등급 목표를 잡아. 알았죠? 1등급은 더 좋고, 오케이? 안정적인 2등급은 손이 쉬운 게 아니야. 너는 약간 불안한 1등급 정도 잡아도 괜찮아. 불안한 1등급 정도로. 그리고 안정적인 1등급은 과학과 비문학을 안 틀려. 과학 지문과 경제지문 안 틀려야 돼. 안 틀려야 돼. 근데 네가 그다음에 등급이 넘는 거는 뭐냐면 너 문법 때문에 그럴 때 커. 이거 문법이 이제 어려웠거든. 근데 넌 다 맞았잖아. 그래서 문법이 지금 좀 큰 역할을 했어. 이거 시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문법만 잘해도 무조건 등급 한 개 정도 올라. 조정적인 내가 그거야. 만약 네가 여기서 문법 하나 틀렸어 봐. 너 2등급 될 거야. 근데 다 맞았잖아. 그러니까 1등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번에 내신 준비하면서 문법 공부 많이 했던 게 덕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실력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명 한 명 목표를 잡아줬는데 그 목표를 내가 만들어 줄 거라고. 지금 너희 선배들 지금 고1 애들 있잖아. 내가 목표 다 만들어 줬어요. 내신 아니야 내신. 내신은 들쑥날쑥 하더라 얘네들도. 하남고 애들이 내신 따기 힘들잖아. 전교 10단 애들 1등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이번에 모의고사 시험 봤는데 1등 나오더라고. 2명 1등급, 2명 3등급 나왔어. 그러니까 참고로 내가 누구로 얘기 안 할게. 너희 선배들이 나랑 같이 작년 이맘때 시험을 봤을 때 3월달 시험 봤을 때 다 4등급 제일 잘 본 애가 3등급이었어. 어떤 거요? 모의고사 말이야. 지금 너희 이거. 아니 이거보다 좀 더 쉬운 거였지. 그지? 그리고 3등급 또는 제일 못 보면 5등급이었어. 그러니까 3등급, 4등급, 5등급을 분포했던 걔네들이 지금 전부 다 1학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2명은 1등급이고 2명은 3등급이야. 다 2개씩 올라갔죠. 그러니까 목표를 해줬어 선생님이. 대신 내신은 아니더라고. 내신은 여전히 3, 4등급이야. 왜냐하면 공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신 따기 힘들어서 그래. 하는 거에는 너무 장난 아니야. 원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는 내신 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날고 지네들이 꼭 몇 명씩 있잖아. 학교마다. 아니 그럼 그 미사고 한다고 해서 바뀌진 않아. 어느 학교나 다 그런 애들 다 있어. 그럼 이겨야지. 이기면 돼. 근데 1학년 때는 대부분이 여학생들이 등급을 좀 많이 차지. 그렇게 있어. 그래서 내신 등급은 조금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애들도 고2 올라가면 내신 다 올라가. 워낙 국어에 대한 약간의 기초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뿐이었지 나중 되면 다 올라간다고 했잖아. 고2 때는. 어차피 고2가 진짜 중요한 내신이니까. 그래서 나중 되면 원하는 점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목표를 미리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저는 목표를 무조건 내신 등급을 지금 했던 것보다 한두 등급씩 올려주는 게 언제까지? 내년 11월 모의고사까지. 난 약속 다 지켰어. 지금 애들도. 그래서 난 너희들도 그렇게 약속을 지켜드리겠다 이 말이야. 국어 1, 2등급 넣기 쉬운 줄 아니? 그럼 대치도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거. 자 그러면 여기서요 제가 좀 현대시를 보죠. 현대시를 내가 왜 현대시를 보냐 그러면 비문학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 비문학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 현대시는 학교에서 내신 대비로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대시는 설명 좀 하려고. 자, 그래 현대시가 많이 틀렸을 거야. 현대시가 더 어려웠어. 자, 요 시험 볼까요? 요 시? 요거 4개 틀린 고풍의 텐마루 요 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왜? 그래 무서운 말을 해? 왜 무서운 말을 해? 자, 같이 보자. 제가 특별하게 또 시를 좀 같이 보자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작품과 다르게 중간고사 시험범에 들어간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풀었으니까 하자는 비문학은 시험범에 넣지 않아. 고1, 2는 고1은 절대 비문학 시험범에 넣지 않고 고2부터 올려. 고2는 모의고사 비문학을 다 시험범에 다 집어넣어. 근데 고1은 현대시만 집어넣습니다. 일단 현대시만 잘 봐둬요. 내신 대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걸 좀 알자. 자, 문법을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문법은 이거는 보다는 현대식을 먼저 좀 할게요. 현대식을 좀 하고 시간 남으면 문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식으로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볼게. 사계가 뭐라 돼 있니 밑에? 읽어봐. 사계 틀린. 사계가 틀어진 한옥에서 못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의 모서리를 깎아 요철을 끼워 맞추는 부분을 사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무를 이거 뒤에 딱 박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계. 자, 그러면 사계가 틀어진 고풍. 예스로우죠. 고풍에 무슨 좀 읽어보자. 좀 읽어볼게. 어떤 부름인지 봐봐. 사계가 틀린 고풍 툇마 위에 없는 듯이 앉아 아직 떠오를 기척도 없는 달을 기다리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자 필기하지 마. 기본적으로 내가 시를 읽을 때는 옆에 서술어를 잘 보라겠다. 뭐니? 기다리고 있어. 지금 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달은 뭐니? 물론 자연물이 되겠지. 굳이 자연물이라는 의미는 필요 없어. 시는요 긍정과 부정 두 가지만 바라보라고 그랬잖아. 그럼 뭔가 그럼 달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여기서는? 긍정이잖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달을 기다리고 있어. 그 지금 달 떴니 안 떴니? 안 떴겠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 저 감나무 그림자가 사뿐 한 치씩 얼마 오고 감나무 그림자가 얼마 온다는 것은 이제 달이 서서히 뜨니까 달 그림자 때문에 감나무가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야. 이 마루 위에 빛깔의 방석이 보시시 깔리면 자 뭔가 깔리면 나는 내 하나의 외로운 법. 자 항상 시는 서술어를 통해서 태도를 봐라. 태도가 뭐지? 기다림의 태도예요. 다음에 시를 읽으면서 정서를 파악해라. 외롭대. 외롭고 고독하대. 그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외롭고 고독하니까 나는 달을 기다리고 있구나. 말없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달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게 이 시의 주제야. 그러면 이 시 쓰지 마. 내가 쓰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 읽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이런데 지금 필기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낯선 시가 나왔을 때 내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 소수를 통해서 빨리 태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시를 쭉 읽다가 그 시의 정서를 드러내. 외로운 법, 화자, 외로운 거, 가늘프다, 외롭다 이런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 있으면 찾아봐라. 그게 그 시의 주제가 된다. 그걸 한번 보여주려고 가볍게 설명해 봤던 거야. 그럼 이 시는 뭔가 외롭고 고독하고 뭐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자기는 친구인 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기다리는 태도 그리고 외로운 정서 이렇게 두 가지만 파악했다면 좋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걸 파악하지 못했다고 쳐보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처음 보는 시가 나와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잖아. 그러면 두 번째 방법 뭐죠? 이렇게 해석하면 시를 잘 읽는 친구야. 근데 솔직히 해석 잘하는 친구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그럼 무엇을 봐야 되겠니? 바로 문제부터 이 시부터 보지 말고 보기를 먼저 보는 거야. 예를 들면 이 보기 보세요. 그냥 쭉 보다가 항상 시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이게 나와 항상. 모든 시험 문제는 이게 항상 딱 정해져 있다. 얘들아 지금 이거 시험이 여러분들 단순하게 고1 게 아니야. 이거 고1, 고2, 고3 똑같은 패턴이야. 대학 수능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패턴이야. 그러면 이 보기를 먼저 읽어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문제를 읽어나가는 거야. 보세요. 가와나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감흥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가의 화자는 밤이 깊어지면서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고 나의 화자는 절기가 바뀌면서 불빛에 점점 그릇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의 점진적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화자는 감각을 집중하고 있고 자연과 교감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정보를 줬잖아. 이 정보를 갖고 그 시를 읽으면 시가 더 빨리 편해지겠죠. 미리 읽으라고. 미리. 그래야 시간이 덜 뺏기니까. 자 그렇다면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게 보기를 통해서 시를 미리 짐작하는 방법 또는 금방 선생님이 설명한 그대로 시를 읽으면서 태도나 정서를 빨리 찾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낯선 시를 적응해. 물론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쉽진 않잖아. 그러나 연습하는 거야. 연습하면 나중에는요
내가 얘기했잖아. 고2 정도 되면 이제 문은 거의 안 줄 거라. 그 연습이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 물론.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렇게 그러면 실험 읽어보자. 자, 그러면 해석을 좀 해야 되겠죠? 사계 틀린 고풍의 텐마루에. 자, 그럼 이 텐마루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텐마루는 없는 듯이 앉아. 아까 외롭다 그랬죠. 그럼 이 기본적으로 정서가 아주 텐마루는 고독하고 정박한 분위기야. 뭔가 정박한 분위기고 뭔가 고독하고 정박합니다. 자, 텐마루는 고독하고 정막한 분위기야. 뭐 나쁜 분위기는 아닌데 뭔가 지금 달을 외로운 분위기라는 거죠. 아직 또를 기책도 없는 달을 기다린다. 달을 기다린다.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면 이 달은 어떤 자연인데 자연분이 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자 생각 없이 뜻 없이 뭔가 목적을 두지 않고 달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뭐냐면 뭔가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집중을 보내. 집중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루기를 보고 있는 거야. 딴 생각 안 해. 잡다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을 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 저 감나무 그림자가 사뿐 한 70 올라오고 감나무가 한 70 올라온다? 감나무가 삽 다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뭐냐면 이게 달빛이 있으면 이렇게 나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달빛 이동에 따라 이 그림자 어떻게 돼?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겠네? 그림자 움직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한 70 움직인 거야. 그럼 이건 결국 뭐니? 어떤 달 그림자에서 지금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자, 이건 어떤 쉽게 말하면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시간의 흐름이야. 이 마루 위에 빛깔의 방석이 보시시 깔리면 자, 그러면 시간이 계속 흘러서 이 마루에도 보시시 깔려. 뭐가? 그 빛이. 이 빛깔의 방석은 그냥 달빛이야. 달빛. 노란 빛깔의 방석이 보시시 내 마루까지 딱 깔리면 자, 보시시는 의태어 깔리면 달빛이 깔리면 나는 내 하나의 외로운 벗 가냘픈 내 그림자. 그러면 내가 외로운 벗, 이 벗이 달이 아니다 얘들아. 외로운 벗의 내 그림자야. 그러면 이 외로운 벗은 뭐냐 그러면 바로 외로운 화자의 그림자야. 그러면 그림자가 외롭다는 거 나의 외로움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외로운 거잖아. 감정이입이지. 내가 외롭다고. 그러니까 내 벗인 그림자도 외로운 거야. 그래서 외로운 벗 가냘픈 내 그림자와 말없이 몸짓 없이 서로 맞대고 있으려니. 자, 서로가 맞대고 있다. 말없이 서로 맞대고 있으니. 자, 뭐가 맞대고 있는 거야? 이 빛깔과 내가 서로 맞대고 있으니. 이거는 뭐냐?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야. 아까 우리 교감이 나왔었잖아. 교감에 맞대고 있으니 이 밤 옮기는 발짓이나. 자, 이 밤을 옮기는 발짓이 뭐냐면 여기 좀 어려운데 이 밤을 옮기는 발짓이라는 건 바로 달빛이야. 달빛이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이동할 거 아니겠니? 이동하겠죠? 그죠? 그럼 이건 뭐냐? 달빛의 이동이야. 달빛의 이동이 들려오리라. 그러면 달빛의 이동, 달이 뜰 것이 그러면 달빛이라는 걸 청각적으로 지금 묘사한 거잖아. 그치? 이거는 바로 달 뜨기에 대한 기대, 달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지. 달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달빛의 이동이 들려올 것이야 이 말. 그럼 달빛이 다시 떠오를 거야 이 말이지. 그러면 자, 달빛은 시각이거든. 그 시각을 발짓으로 들려오다 그랬잖아. 그러면 시각적인 달빛을 소리처럼 표현했으니까 공감각적 표현이지. 공감각적, 즉 시각의 청각화가 되겠지. 이 시 주제는요, 달빛을 기다린다. 이 시 주제가 뭐라고? 자, 화자의 외로움과 달빛이 떠오르기를 기대함. 이게 이 시의 주제예요.
화자의 외로움과 달빛이 또 오기를 기다림. 이게 이 시의 주제라고. 어려운 문제야.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에 내기에는 좀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시가 아마 다 틀렸을 겁니다. 어려워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럼 두 번째. 자, 낯선 시가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먼저 정보를 찾으라고. 정보를 찾으라고. 쌤, 이 시가 너무 어려워요. 도저히 해석 못하겠어요. 한다면 빨리 흐름을 보라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아까 설명했었지만 스케일 하라고, 스케일. 얘는 뭐 표현적, 항상 시 1번 문제는 다 표현법에 대한 문제. 이 표현법 나에게 정보를 주는 게 아니야. 이 찾아야 되니까 이거 읽어볼 필요가 없어. 그러면 두 번째 문제부터는 이제 시에 대한 정보 얘기야. 그러니까 빨리 스캔하라고. 오랜 세월, 현실, 관조, 친밀감, 그리움, 답은 찾을 필요 없이 정막함, 생동, 청량함, 이런 것이 이 시에 들어가겠구나. 다음에 이걸 읽고. 그러면 요 문제랑 위에 문제의 정보를 빨리 스캔 쭉 훑어. 이거 한 10분 안 걸리잖아. 5초밖에 안 걸려. 쭉 스캔한 다음에 대략 이런 시구나 한 다음에 그때서야 다시 이 시를 보는 거야. 이 시를. 그래야 이 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니까 좀 더 빨라지겠지, 시 해석이. 자, 이 시가 너무 어려웠던 시야. 볼게요. 우수 날 저녁, 그 전날 저녁부터 오늘의 연다세간을. 자, 그러니까 우수는 이제 저 밑에 설명되어 있지만 우수 경칩은 입춘과 춘분 사이, 즉 이제 봄이야. 봄을 알리는 계절이 우수 또 춘분이 나요. 이제 봄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니? 그만큼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거죠. 시간의 흐름, 그죠? 이거 봐라. 봄을 기다리는 시간이야. 지금 봄을 기다리고 있어. 봄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고향 내 새벽 산 여울을. 자, 산 여울을. 이게 산 여울은 뭐니? 찰박찰박 뛰어가는 그런 여울은 뭐 시냇물이잖아. 산 시냇물. 그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생동하는 봄 기운이 있는 거지. 생동하는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시냇물이지. 느낄 수 있는 공간이야. 봄인지 겨울인지 아는 방법은 여울, 시냇물이 꽁꽁 얼면은 겨울이지만 시냇물이 절절 흘러가면 이제 그게 녹았다는 뜻이야. 얼면 생동감이니 봄을 의미하는. 그래서 찰박찰박대며 뛰어 건너는 이쁜 발자국 소리 하나. 자, 어렵다. 이쁜 발자국 소리는 바로 봄이 오는 소리예요. 봄이 오는 소리. 봄이 오는 소리. 자, 그러면 봄이라는 걸 봄이 오는 소리, 이쁜 발자국 오는 소리, 봄이 오는 소리라고 했어. 그러면 얘들아, 요거는 뭐 어려운 문제인데 봄은 계절은 추상적 개념이죠. 근데 그걸 소리로 표현했어. 그러니까 뭐야? 어떤 추상적인 계절의 변화를 시냇물의 소리가 찰박찰박 들린다까지 표현했거든. 물이 녹았기 때문에. 녹으니까 찰박찰박 소리 나지 않겠니? 그럼 이건 뭐니? 어떤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청각적으로 표현해서 추상이 구체화돼. 물론 이런 식 표현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몰라도 돼. 중요한 건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봐야 되겠죠. 듣고 지내었더니 그 새끼 발가락. 이 새끼 발가락이 뭔데? 자, 이 시가 쉽지 않다 그래. 그럼 이 새끼 발가락이 뭔데? 발자국 소리가 뭐라는데 아까 봄이 오는 소리지. 그럼 이 새끼 발가락은요, 봄이 오는 소리 중에 새끼 발가락, 즉 조그마한 어떤 봄 기운, 작은 봄 기운. 이거는 작은 봄 기운. 작은 봄 기운 하나 가만 만지작일 수도 있었더니.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뭐야? 봄을 좀 느낄 수 있다. 이거 만지작거린다는 것은요, 봄 기운을 조금씩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야. 봄 기운을 조금씩 느낄 수 있다. 다 의문법이죠. 나 실로 정결한 말씀을 고를 수 있었더니. 정결한 말씀. 이제 정결한 말씀이 뭐냐 하면 봄 기운이 온다는 소리야.
그게 뒤에 나옵니다만 바로 봄이 온다는 소리예요. 봄이 온다는 소리야. 봄이 온다는 소리라는 부를 수가 있어. 그 여러 가지 잡스러운 소리 중에서 뭐 찬방찬방 또 무슨 소리 다양한 소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정갈한 깨끗한 소리를 나는 부를 수 있어. 그게 들리는 거야. 그게 뭐냐? 뒤에 나와. 바로 봄이 온다는 소리. 그러니까 미리 써둔 거야. 그래서 봐봐. 그가 왔다. 이 소리를 그럼 이 그가 누군데? 그가 누구니? 봄이야 봄. 이 그는 바로 봄이야. 아까 발자국 그 봄. 그러니까 봄을 지금 사람으로 표현한 거야. 그럼 이 그가 뭐겠니? 이 그가 뭔데? 봄 의인법이야. 봄이 왔다 이 말이지. 의인법. 진솔 속옷을 갈아입고 뭐 진솔하게 속옷이라고 밑에 나오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참 진솔은 이제 있는 그대로 그죠? 속옷을 갈아입고 새 옷을 갈아입고 속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갈아입고 그가 왔다. 이른 아침에 봄이 온 거야. 난 그를 위해 닭장으로 내려가고 따뜻한 달걀. 따뜻한 이는 뭐냐면 이제 따뜻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거지. 봄 기운을 얘기하면 따뜻한 달걀 2알을 집어들었어. 자 그러면 왜 달걀을 집어들었을까? 겨울인지 봄인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를 쓴 사람은 따뜻한 달걀을 보면서 따뜻한가 이게? 아 이게 봄이구나 느끼고 싶은 거야. 그럼 달걀을 집어든 것은 봄 기운을 느끼고 싶은 화자의 행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 그러면 바로 봄 기운을 느끼고 싶은 화자의 행동이 되는 거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근데 자 그래서 경칩이 멀지 않다 하였다. 바로 이 정결한 말씀을 이거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경칩이 멀지 않았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왔다는 거야. 경칩이 뭔데? 봄이야. 봄이 온다는 소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 이게 바로 그의 말이야. 이게 그의 말인데 경칩이 멀지 않다고 그가 얘기한 거야. 그가 누군데? 봄이잖아. 이 말은 바로 봄이 봄이 곧 온다는 기대감이죠. 봄이 곧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리는 거죠. 이게 이 시의 주제. 봄이 올 거라는 기대감. 이게 이 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의 말. 자, 시가 좀 쉽진 않아요. 자, 그럼 봅시다.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나의 항상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요. 왜 대학 수능에 도움이 되는 줄 아니? 똑같은 패턴들이거든. 항상 시 첫 번째 문제는요. 이렇게 표현법이라 이 공통점 다 표현이다. 표현. 음성상징어, 원경, 근경, 그리고 청자, 가정법, 추측 다 표현법이에요. 1번. 답을 알고 있잖아. 근데 음성상징어 둘 다 있었죠. 아까 찰박 그리고 또 보시시 다 있었지. 시가 뭔지 몰라서 틀렸어요. 보시시. 움직임의 정도로 나타내는 건 아니라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보시시 깔리오면 한치앞 보시시 그러니까 발빛이 살짝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움직임의 정도를 드러내는 거지. 뭐예요? 그리고 새끼 발가락 하나 가만 만지작거리고 우리가 차박대며 새끼 발가락 만지작거린다. 그러니까 이게 봄 기운의 움직임을 드러내는 행동을 드러내는 좀 다 음성상징어가 되겠지. 다 의태어야 의태어. 봐봐 움직임이 뭐니? 무슨 이게 다 의태어란 뜻이야. 원경과 근경이 뭐예요? 원경,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평상시 알아야 될 정보들이야. 원경은 멀리 있는 경치, 근경은 가까이 있는 경치.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을 얘기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되니? 천자가 명시적. 너라는 말이 없잖아요. 세 번째 가정은 있어. 뭐 가정, 특히 가에는 가정이 있는데 나에는 가정이 없어. 그리고 극복, 의지 이런 것도 없고요. 5번에 추측도 뭐니? 얘도 가가 있겠죠. 그러나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얘는 가만 있는데 지금 나는 추측은 없습니다. 그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어려웠던 문제인데 항상 패턴이 표현법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거 다 설명했던 건데
기억이 뭐니? 바로 아까 줄 쳤던 텐마루죠. 산요는 뭐니? 자, 기억은 텐마루. 내가 혼자 외롭게 외로운 벗에 있는 거니까 고독한 분위기고, 이유는 뭡니까? 이제 봄결이 찰박찰박 소리 나는 산여울이에요. 봄이 녹는 거니까 생동하는 분위기고. 4번. 그다음은 4번 되겠죠? 경칩을 잘못 봤어요. 아하. 그냥 해석을 잘못했어요. 자, 33번 올 찾는 거 3점짜리 문제네. 역시 어렵겠네. 3점짜리 문제. 자, 요런 게 이제 1등급을 만드는 기준점이 되는 거야. 요런 게. 자, 그러면 요 1번부터 5번은 제가 중간중간에 다 설명했던 거니까 왜 답이 인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가에 떠오를 기척도 없는 달과 나의 이쁜 발자국 소리는, 자, 뭐가 되겠니? 자연의 순환이 맞아. 여기까지 맞아. 맞는 말이야. 아까 그랬잖아. 얘는 달이고 얘는 뭐니? 바로 봄 소리잖아. 봄이잖아. 예쁜 말씀. 그럼 얘도 달도 자연이고 봄도 자연이 맞잖아. 그런데 화자의 조바심을 유발한다? 기대감과 조바심은 달라. 조바심은 내가 지금 어떨 줄은 몰라. 왜 안 오지? 미쳐버리겠네.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구체적인 어떤 정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거는 조바심이 없어. 이 앞에까지 맞지만 뒤에 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결국은 시는 해석이 어렵지만 결국은 표현법이나 정서 문제야. 그럼 내가 일단 시는 정서 문제를 파악하면 된다. 나는 혹시 내신에 들어갈까봐 한 줄 한 줄 같이 읽어줬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요, 그냥 정서를 빨리 파악하면 돼. 정서. 태도가 정서야. 원래 문제지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네. 여러 가지를 뭐 수업보다는 이제 이런 게 고등학교 수업이다라고 맛배기를 보여준 수업과 함께 여러분들이 몇 등급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목표까지 만들어줬어. 각자 개인한테 말했던 거지만 내가 아까 말해드렸던 목표를 이번 올해 안으로 만들어보자는 거야. 오케이? 그게 우리 목표예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숙제 낼게요. 숙제가 뭐냐 그러면 이제 등급을 다 알았으니까 목표를 만들었죠. 우선 비문학 있죠. 비문학 2개의 지문 문장 요약해오고 문제 풀어와. 우리 오랜만에 한다. 문장 요약하고 중심 문장 줄쳐오고 요약한 다음에 문제 풀어오는 거 오랜만에 한다. 보고 해보세요.